비염 천식 전문의 김남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어린이 중에서 영유아 또 미취학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들 다 합해서 아토피가 10명 중에 3명이 아토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이상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는데 그 아토피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이 가렵고 진물 나고 피 나고 그래서 어린이들 성장이라든지 정서 이런 데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빨리 자녀들이 아토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그 치료 방법이라든지 집에서 저녁에 가려워서 잠 못 자는 어린이들이 편하게 잘 수 있게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토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증상이 있는데요. 많이 가려워요. 첫째는 가려운 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가렵다는 거는 피부가 건조하면서 가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토피를 통틀어서 우리가 습진이라고도 하는데 만성적으로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가 붉어졌다가 또 가려워졌다가 또 건조해지고 딱지 생기고 또 진물 나고 피 나고 그래서 심한 애들은 거의 잠을 못 자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아토피 있는 그 집안은 웃음이 거의 없어요. 심각한 병이거든요. 아토피는. 그래서 이제 아토피는 주로 그 피부 전신에 많이 생기는 증상이고요. 피부가 많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건조하면서 두꺼워지는 태선화를 일으키는 피부 질환인데 그 원인이 이제 현재까지 규명된 원인은 어린이들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적에 엄마가 자극성 있는 거, 스트레스, 나쁜 음식을 먹었을 적에 태아의 엄마 혈액을 통해서 태아한테 이제 감염이 된 거예요. 전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엄마 책임도 있지만은 이제 엄마 뱃속에서 출생하면서부터는 전적으로 이제 아이가 이제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첫째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어린이들이 조기에 이제 영유아들이 조기에 이제 그 이유식을 한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식은 보통 8개월, 10개월 되면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특히 엄마가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는 집안은 이유식을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후로 해서 이유식을 하는데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또 2년 지난 다음에부터 이유식을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유식 할 적에는 우유라든지 또 계란, 그 다음에 육식, 또 콩, 두부 이런 그 고단백질이면서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식품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알레르기 가족력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영유아 어린이들은 이유식을 되도록이면 늦추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체질이 예민 체질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우유 먹이는 것보다는 엄마 모유가 제일 좋은데 특히 출산 후에 24시간 안에 나오는 초유가 그 아기들의 그 면역을 키워주고 알레르기에서부터 알레르기 체질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먼저 이유식, 그 다음에
이유식을 끝난 다음에는 인스턴트 식품, 그 다음에 식생활, 그러니까 햄버거라든지 또 과자라든지 이런 라면이라든지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 맛은 있는데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체질이 점점 알레르기가 되고 피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린이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알레르기 체질을 타고 나면 감기가 자주 오거든요. 그 돌 이후서부터 애기들이 감기가 자주 오면서 이제 코가 막히니까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으로 숨을 쉬니까는 그때서부터 이제 이포흡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린아이들이 이포흡하지 않고 코로 숨을 쉬게끔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또 코 질환이 이제 아토피로 또 변화가 되니까 코 질환이, 코 알레르기라든지 축농증이 있으면 반드시 코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기오염, 자동차 매염이라든지 또 요새는 거의가 우리나라 주택의 70% 이상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주택이 이제 창도 많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 외부 공기가 잘 들어와 가지고 공기가 깨끗한데 이 아파트 환경은 계속적으로 문을 닫아놓고 있고 그래서 밖에 외부 온도하고 집안 온도가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알레르기가 잘 발생이 되는 것도 아파트 환경, 아파트에서 자란 애들이 시골에서 자란 애들보다 비염 축농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천식 아토피가. 그래서 이런 그 대기 오염이라든지 주거 환경, 또 주택 환경, 아파트 환경, 또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면역 체계가 망가지니까 아토피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태중 열독이라고 해가지고요. 엄마가 임신해가지고 10개월 동안 자기 아기를 자기 혈액이라든지 진액에 의해서 또 호흡에 의해서 다 영향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임신 중에 뭐 술 많이 먹는다든지 술 습관, 그 다음에 뭐 담배 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시부모하고 시댁과의 갈등, 그 다음에 남편과의 갈등, 이런 스트레스, 그게 이제 많이 원인이 되고요. 애들한테 태열이 생기는 원인이.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 특히 이제 매운 음식이죠. 고추 많이 들어간 매웠고 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추나 마늘, 양파, 이런 좀 매우면서 자극성 있는 음식이라든지 닭고기, 비린 생선, 이런 거를 임신 중에 많이 먹으면 태중 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음식에 의해서 태아의 열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열은 뱃속에서부터 쌓인 열로 태어나서부터 발진이 생기고요. 얼굴이 이 어린아이 보면 얼굴이 빨갛고 이마가 빨갛고 얼굴 전체가 태열에 의해서 빨갛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열의 엄마의 그 태중 열독이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엄마의 혈액에 의해서 열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태열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돌진하면서부터 아토피로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아토피가 태열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1년 동안은 누워서 생활을 하고 먹고 그러고 이제 1년이 지나면서 걷게 되거든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태열 얼굴 붉게 나오고 얼굴 가렵고 몸에 그 아토피가 이제 돌전에서부터 많이 생기는 어린이들은 옛날 어른들 얘기가 아기가 걸으면서 흙을 밟으면 이제 태열 아토피가 없어진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10개월 동안은 엄마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면역이 유지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을 한 다음에 아기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6개월 동안은 엄마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6개월 동안은 아기한테 면역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한테가 면역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생활을 하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면역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돌이 지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걸어 다니면서부터 옛날에는 이렇게 아스팔트 세멘트 바닥이 아니니까 거의 다가 이제 농촌이고 흙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태열 있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흙도 먹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러면서 태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게 이제 역발상인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태열 아토피가 깨끗한 환경에 자라야만이 태열 아토피 알레르기가 없다 그러는데 옛날서부터 역발상이로는 조금 지저분해도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한테 많이 이렇게 들어와도 이겨내는 면역을 키우고 자기 스스로 키워지면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기 때 깨끗하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적당하게. 그래서 1살 지나면서 아기가 땅을 밟고 땅에 있는 세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서 면역 체계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아토피 알레르기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는 알러지 마칭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알레르기 행진이에요. 알레르기가 행진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기로 엄마 배에서 태어나가지고 아토피성 소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열에 의해서 유아습진, 얼굴이 빨개지고 알레르기가 생기는 유아습진이 생기고 아토피성 피부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가 있으면서 아기가 배가 아프고 푸른똥 싸고 설사하고 요런 게 이제 복통설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것도 알레르기에 의해서 복통설사가 생기는 거예요. 소화기능도. 그 다음에 2세가 되고 이제 7세가 점점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서 이제 습진이 이제 점차적으로 자기 면역이 생기면서 점차적으로 습진 아토피가 자연 치유가 되는 게 10%예요.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자연 치유가 돼요. 치료 안 해도. 근데 8, 9명은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발전이 돼가지고 이제 아토피가 있으면서 감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되면서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천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태열이 됐다가 돌 지나면서 아토피로 변했다가 그게 이제 반복적인 감기로 됐다가 또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이제 신마진이라고 해가지고 두드러기 이런 거로 됐다가 기간이 천식이로 됐다가 이게 패턴이 바뀌어요. 병이. 그러니까 피부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코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피부로 갔다가 코로 갔다가 기관지로 갔다가 요게 일부분은 자연 치유가 되고 일부분은 또 점점 다른 질환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아토피가 이제 성인 20세 이상 되면서 기관이 천식이 된다든지 또 성인형 아토피가 된다든지 그게 보통 10%에서 20%예요. 어린이 아토피가 성장하면서 성인까지 자연 치료가 되고 또 이렇게 알레르기가 이행을 하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서 20%는 어른까지 아토피가 된다는 거예요. 또 천식이 온다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성장 과정에 따라 아토피 변화하는 건데 유아기 2개월부터 2살까지는 얼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귓볼 이런 데가 벗겨지고 까지고 두터워지고 피나고 뒤가 그래요. 또 목 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귓볼이라든지 무릎 이런 데가 이제 습진이 생기고 뻘겋게 되고 가렵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살 지나서부터 10세 이제 취약 어린이들 보면은
이제 얼굴 부위는 많이 빠지는데, 요 굽히는 부위, 이렇게 팔 굽히는 부위하고 팔꿈치, 또 무릎이나 무릎 뒤, 그 다음에 이제 그 배라든지 등, 목 밑에, 이런 데 이제 아토피가 많이 생겨요. 부위별로. 그 다음에 18세 이상 이제 사춘기 또 성인기가 되면서 이제 발진이 이렇게 구신 부위, 그러니까 이렇게 접혀지는 부위, 이런 데가 이제 아토피가 많이 생기고 많이 가려워지게 되죠. 그게 성인이로 가면서 차츰차츰 증상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요 이제 어린이는 7, 8살 된 어린이인데 그 얼굴 또 이런 무릎 앞에 이런 데가 그 소아형 알레르기, 전형적인 소아형 알레르기에 의해서 이렇게 아토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초등학생 목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발등, 이런 데 많이 긁어서 진물 나고 벗겨지고 많이 가려워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알레르기가 너무 굵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은 10시에서 2시, 새벽 2시 사이에 그 성장 호르몬이 90% 이상이 나오고요. 또 그 이외에 활동하는 시간에 10% 나오는데 어린이들, 애기들이 이렇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잠을 설치고 가려워서 잠 못 자고 그러면 이제 이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어린이들의 50% 이상이 저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이 18세 이상 남자들이 20세까지 남자들이 평균 키가 한국인의 평균 키가 남자가 175cm고 여학생이 162cm예요. 근데 이렇게 아토피가 뭐 5년씩 10년씩 계속된 학생들을 보면 키가 평균 키에도 한 5, 6cm씩 이렇게 못 미치는 애들이 10명 중에 5명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성장 호르몬 때문에 키가 안 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긁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또 학교에서는 많이 이렇게 아토피가 있고 붉고 그러면 친구들이 또 싫어하거든요. 따돌림 당하고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이제 그런 나쁜 영향이 성장뿐만 아니고 이런 그 정서 불안, 학습 불안 이런 데도 이 아토피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빨리 조기 치료에 이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하나의 80%는 이제 성인이 된 후에도 알레르기 비염이라든지 또 천식이라든지 급성 두드러기 또 눈 결막염 이런 알레르기 질환에 어떤 질환이라든지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한의원에서 잘 쓰는 그러한 알레르기 해독 처방인데요. 첫째는 이 피부는 원래가 오장육부는 따뜻하고 피부는 차야지 돼요. 그래서 오장육부는 37도에서 39도 사이에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피부는 32도부터 35도 그 사이에 얕은 온도를 유지해야만이 이제 아토피가 잘 낫고 아토피 가려움이 없어지는데 이제 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속에 있는 열이 자꾸만 피부로 나오면은 이제 음적인 열이 자꾸만 피부로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피부가 건조해지고요. 그 다음에 딱딱해지고 가렵게 되고 진물 나고 이제 그런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몸을 좀 차게 식혀주는 피부를 차게 식혀주는 황료이라든지 또 황백, 치자, 황금 요게 그 황자 들어간 게 약재가 노랗다고 해서 황자가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황백 치자는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아토피가 이제 없어지고 피부 보습을 시키고 그런 작용이 많아요. 치자도 그렇고. 그래서 요 4가지 약이 이제 면역력도 키워주고 또 피부 보습도 유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각질화되고 또 피부가 터지고 또 가렵고 이런 거를
없어지게 한다는 건데요. 보통 이제 녹용은 면역을 키워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녹용 자체가 이제 어린이나 학생의 성장판을 자극해서 키를 잘 크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항스트레스, 그 다음에 조혈. 우리가 현대인들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항스트레스 작용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혈 기능. 그러니까 적혈구가 산소를 잘 들여오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영양소를 잘 태워가지고 영양을 좋게 하고 면역력이나 저항력을 키워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코, 또 기침, 천식, 이런 걸 좋아지게 하고요. 또 RNA나 단백질 함량 증가로 인해서 기억력이나 집중력, 이런 걸 이제 좋아지게 만드는 거가 녹용의 효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녹용에 대해서 이제 TV로 여러분한테 녹용 부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요. 그리고 녹용은 보통 러시아 거 있고 중국 거, 한국, 일본, 그 다음에 뉴질랜드, 또 아라스카, 또 미국 이런 데 녹용이 많이 있는데 러시아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거 중에서도 상대 약간 노릇노릇한 부위가 조밀이 조직이 연하면서 약에 잘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상대가 특별히 이제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또 어린이 뇌 발달 이런 게 제일 윗부분이 제일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 가지는 이제 중대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상대는 주로 뇌력이라든지 학습이라든지 성장에 좋고요. 그다음에 중간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 부위가 심장, 폐, 기관지, 횡격막 이후에 있는 장기들을 이제 보강을 시켜주고 튼튼해지게 한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하대는 주로 여성들 손발차고 또 생리불순이라든지 또 생리불순 또 혈액이 생리가 양이 적고 혈액이 검다든지 덩어리 졌다든지 이렇게 생리통에는 하대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인들 골다공증, 뼈가 약하고 또 이런 데에는 이제 하대가 제일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뼈에는 하대가 좋고 뇌 그러니까 학생들뿐만 아니고 이제 성인들이라든지 성인들 여성들 특히 건망증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기도 어디다든지 모르고 핸드폰도 냉장고 속에다 넣어놓고 찾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대 그다음에 이제 치매라든지 건망증 이런 그 노인성 질환 뇌에 관한 질환도 상대를 복용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토피 치료는 그 공명 치료라고 해가지고 바이컴 치료를 하거든요. 그 바이컴 치료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 알레르겐이 샘플이 있어요. 그 알레르겐은 우리가 특히 이제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3대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유, 그다음에 계란, 콩 요거 3개가 고단백질이면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요 샘플에 그 알레르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독일에서 수입한 그 알레르겐 검사 치료 기계인데요. 어린이들 특히 아프지 않게 피 안 뽑고 5분이면 검사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검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한테 이 달걀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진머진지가 나왔으면 그 3가지를 이제 파장에다가 넣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알레르기 파장을 건강 파장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바이컴 치료 원리예요. 요거 보시면 이렇게 입력 진동이 있죠. 그거는 알레르기 병적 진동이에요. 요게 이제 그 알레르기에 있으면 파장이 저렇게 나와요. 파장이 저렇게 이제 병적 파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바이컴 기계에서는 그 이제 치료 진동이 나와요. 기계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유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개털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이제 기계에다가, 바이컴 기계에다 넣고,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봉을 잡고 있으면 그 봉에서 그 파장이 나와요. 그러면은 요 출력 진동 파장이 기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이컴에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인 거는 저렇게 그 병적 진동을 그 건강 진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 파장을 공명 파장을 이제 건강 공명 파장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이 가려움증이라든지 아토피 이런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제 스파 치료인데요. 요거는 이 병원에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동의보감에는 흰옥기가 보면은 풍이라든지 근육통, 종기, 부스럼, 아토피 이런 데에 이제 흰옥기가 좋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일본 같은 데 온천에 가면 그 온천 욕조가 흰옥기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 흰옥기가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피부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흰옥기를 이제 욕조 탕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흰옥기가 이제 편백나무라 그러는데 그리고 편백 여러분이 그 이제 산림욕을 하면 산이 많은 깊숙한 산에 나무가 많은 데 들어가면 공기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산림욕을 많이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특히 이제 아토피가 있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알레르기가 있으면 그래서 요 흰옥기 편백나무에서 키톤치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 이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데서 키톤치드가 요게 이제 피부병이나 천식이라든지 기침,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험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흰옥기에서 추출한 키톤치드를 이제 물에다 넣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토피.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흰옥기 발생기예요. 요 안에 흰옥기 액체를 넣어가지고 공기를 그 치료 욕조, 스파 욕조에다가 이렇게, 요게 스파 욕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흰옥기 그 물방울이 계속 저기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토피 있는 어린애들, 그 아토피 부위를 계속 물로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키톤치드가 요 피부로 계속 흡수가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가려운 게 없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 아토피에 좋은 목욕인데요. 이건 집에서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 미지근한 물로 10분 정도 샤워 정도 이렇게 하는데 때밀이, 때수건, 뭐 타월로 때밀는다든지 또 땀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돗물에도 집에서 이제 연수기 같은 걸 달아줘가지고 약 알칼리성으로, 약 산성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누는 알레르기 전용 비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통 그 병원에서 이제 아토피 치료한 다음에 이제 요 SGE 이제 요게 비누라고 해가지고 요게 약 산성 요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요걸로 이제 샤워한 후에 거품을 손으로 이렇게 엄마 손으로 내가지고 중요한 부위만 살짝 이렇게 머리 감고 살짝 해가지고 샤워를 시켜주고 이제 보습을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보습도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만든 보습제가 있어요. 이거는 설명해 준 거 황백, 치자, 황련, 황금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간 보습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보습제로 아토피 있는 부위를 골고루 잘 발라주면 이제 각질이 딱딱해진 각질이 연해지면서 이제 그 가렵고 이제 그런 게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 샤워 이제 스파 치료한 후에도 집에서 목욕한 후에도 면으로 된 옷을 입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습기 그러니까 물기를 닦는다고 수건으로 문지르면 안 돼요. 애기들은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야 돼요. 두들겨야만이 이제 피부가 약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샤워나 목욕한 후에는 더 이제 그 모공이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붉어지고 또 조금 더 가려워지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들겨서 습기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습제 잘 바르고요. 그 다음에 아기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려우면 막 긁거든요. 그래서 2차 감염이 생겨요. 그래서 손톱, 손에서 이제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긁으면서 진물이 나면서 피부 속으로 세균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2차 감염이 되면서 염증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어린이 손을 아주 바짝 손톱 같은 데를 바짝 깎아가지고 이렇게 자극 없이 해줘야 되고요. 아주 심하게 긁는 애들은 장갑을 끼워줘야 돼요. 어린이용 장갑을 끼워줘가지고 손을 긁지 못하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토피 있는 애들은 엄마가 정성스럽게 목욕시키고 또 보습제 바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손길이 닿는 게 어린이들 아토피 치료에 제일 좋아요. 그 옛날에는 여기 만화에도 그림에도 있듯이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 이건 정말이에요. 의사보다도 엄마가 의사인데 애들 배 아프고 탈나고 설사하고 또 똥 잘 못 넣고 푸른 똥 넣고 또 토하고 그럴 때는 배를 엄마 손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서 배를 배꼽 있는 중안 부위, 관원 부위를 잘 이렇게 하면 배가 따뜻해지면서 애가 저절로 잠이 들어요. 그렇게 칭얼칭얼 드는 애들도 그래서 의사 이전에 엄마가 애기들한테는 첫 번째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그 한약이로 만든 생약이로 만든 아토피 연고를 잘 바르는데 이건 SGE 연고라고 해서 보습, 항가려움, 피부 면역, 또 피부 재생, 가려운 피부가 각질이 벗겨지면서 재생이 빨리 돼야지 새 피부가 나오거든요. 그 재생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걸 이제 우리가 목욕하기 전에 티, 또 녹차 이런 걸 따뜻하게 먹은 다음에 이제 목욕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도 녹차 같은 거, 허브차 이런 걸 먼저 먹은 다음에 이제 목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목욕 후에는 이제 보습이라든지 또 물기를 잘 이제 흡수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또 목욕할 때 땀이 좀 나니까 염분 보충 또 미네랄 이런 거가 이제 녹차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목욕 전에 먹고 목욕 후에 녹차 먹고 이렇게 하면 이제 면역 체계라든지 또 백혈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혈관의 혈액순환에 의해서 우리 이 체세포가 이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하루에도 수억 개 이상의 세포가 교환이 되고 재생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포가 산소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혈관에 의해서 혈액에 의해서 산소 공급을 이제 잘 공급받고 또 노폐물이 잘 빠져야만이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에 좋은 음식은 이제 율무쌀이라든지 현미, 그 다음에 이런 감자라든지 미나리, 또 해조류, 다시마라든지 미역, 또 멸치, 그 다음에 이제 김 같은 거,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대추, 이런 것도 좋고, 또 민물, 장어, 참깨, 이런 거를 음식에다 넣어서 먹으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토피가 생기고 그러는 이유가 면역이 약해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허약 체질에 많이 오는데 면역이 약하면서 그 허약 체질은 왜 생기냐 하면 이포, 입으로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성적인 호흡기 질환, 감기 자주 오고 천식이라든지 폐질환 이런 게 약해지고 소화기 기능이 약하면서 이제 허약 체질로 점점 변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허약 체질을 구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이제 호흡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침,
또 콧물, 코막힘, 알레르기, 감기가 1년 내내 떠나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그 호흡기형이라고 해서 호흡기가 약한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소총용탕, 그러니까 알레르기에 좋고 면역 키워주는 소총용탕 호흡기 약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소총용탕 호흡기형, 소총용탕의 형이라고도 그래요. 그 다음에 선병질형, 요거는 이제 편도 붓고 또 아데노이드, 애기들, 어린이들 아데노이드가 커지고 임파선 잘 붓고요. 또 감기에 노출이 되면 바로 열나고 편도선 붓고 열이 높은 애들, 열성인 애들은 이제 선병질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애들은 소건융탕형이라고 해가지고 면역약을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삼출성형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퉁퉁한 애들, 목이 짧고 뚱뚱하면서 태음인형. 그러니까 조금 걸으면 땀나고, 그 다음에 얼굴이라든지 목 같은데 뾰루지가 잘 나오고, 종양은 잘 나오고, 잘 터지고, 농이 많이 생기고, 여드름 많이 생기고, 여러 비대한 체질, 태음인형 체질이 삼출성형이에요. 이런 체질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방풍통정선이라고, 이 비만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 같은데, 허벅지, 히프 같은데, 이제, 살이 많이 특히 찌는 애들은, 요거, 방풍통정산을 먹음으로 해서 살찌는 것도 막아지고, 또, 이뇨가 잘 되기 때문에 살이 잘 빠지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소화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귀비탕이나 요런 형인데, 귀비탕형이라고 그러는데, 골라서 음식 먹고, 또, 햄버거라든지 라면, 과자, 그리고 주전부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밥 잘 안 먹고, 고기만 좋아하고, 야채, 과일 안 먹고, 이런 애들이 이제 편식을 하면서 조금 마른 체형에다가 소음인 체형이면서 내성적이고 잘 놀래고, 그런 애들이 이제 이 소화기형인데, 이런 애들은 귀비탕형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서 소화를 편하게 하는 약을 쓰고요. 심장형 애들은 잘치고 계속 울고 보채고 조그만 소리만 들려도 깨고 그런 애들이 이제 심장형인데 이런 애들도 이제 주로 이제 심장을 튼튼해지게 하는 산조인 같은 거, 또 온담탕 이런 심장 보강하고 또 심장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잘 오게끔 유도하는 그러한 약을 쓰게 되죠. 이런 애들은 이제 공포심이 많고 조금 보채고 잠 잘 안 자고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야뇨증형, 요거는 이제 밤에 오줌 싸고 오줌 지리고 이렇게 하는데 야뇨증은 방광이라든지 콩팥이 약하다든지 하초 기능이 약한 애들인데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자기 전에는 물 많이 안 먹이고 이렇게 잠을 재우고 중간에 한번 깨워서 엄마가 깨워서 오줌을 소변을 보여야지 돼요. 한번 넣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야뇨증이 없어져요. 이런 야뇨증은 육미지황탕형인데 육미지황탕에다가 익지인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이런 야뇨증형은 방광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방광신경이 방광에서 괄약근이 조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어느 정도 차면 이제 소변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서 뇌에 전달을 해야 되는데 괄약근이 약하면서 뇌로 가는 신경이 약해요. 그래서 뇌로 가기 전에 열려요, 이게. 그러면서 소변을 싸는 건데, 요거는 이제 너무 엄마가 너무 이렇게, 재촉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잘 고쳐가지고 치료해주면 잘 나아요. 이런 야뇨증형은 이제 육미지황탕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최고의 식이요법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3끼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영양, 피부에 갈 수 있는 영양을 취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황색 야채 종류, 골고루 먹고 또, 생선이라든지 이런 거 비리지 않은 생선 같은 거, 과일, 이런 거를 잘 섭취를 시켜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태까지 얘기한 것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고 가면 오늘 1시간 강의 들은 게 다 이제 100% 효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청객 분들도 이걸 이제 잘 듣고 또 텔레비전 보는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주의 깊게 잘 듣고 메모하면 이제 어린이들 건강, 또 본인 건강, 부모의 건강 이런 것도 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생활 습관 이렇게 해가지고 첫째는 코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포호흡 하지 말고 코로 호흡을 하자.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길러가지고 산소가 폐포 깊숙이 들어가고 폐포 깊숙이 있는 탄산가스를 잘 배출시키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할 적에 양쪽, 오른쪽, 왼쪽 골고루 씹자. 그리고 한 번 씹을 적에 30회 정도 천천히 씹자. 요게 이제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이 차가운 음료와 음식은 피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음 들어간 거, 찬 음료수, 찬 과일, 또 뭐 냉면 같은 거, 이런 찬 음식을 보통 그 온도가 5도에서 6, 7도 정도 되는데 우리 위에서 필요한 온도는 36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게 위장으로 찬 게 바로 들어가면 그거를 높여가지고 소화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체온에 맞게끔. 근데 찬 거를 이제 높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는 그 찬 거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화 흡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찬 거를 안 먹고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위라든지 장 건강에 제일 좋고요. 실험적으로 하루 종일 찬 것만 먹고 얼음 들어간 거, 따뜻한 것만 먹고 그렇게 해서 이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그 혈액을 봤더니 찬 거 많이 먹은 혈액은 막 일그러지고 이렇게 변형이 많았어요. 근데 따뜻한 음식을 24시간 먹고 찍은 혈구는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균형 잡힌 그 혈구를 띄웠거든요.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 깨진 혈구는 산소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폐물 공급도 배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차가운 음식은 100% 많이 안 먹는 게 좋고요.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나 아토피 있는 사람들 안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뼈를 쉬게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리렉스가 필요한데 이제 일을 한다든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쉬어야 되는데 원래 쉬는 거는 리렉스는 하루 8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8시간을 자야만이 인간은 8시간을 자야 리렉스가 되고 오장육부가 다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학생들 공부하고 뭐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밤샘하고 그러니까 뭐 5시간, 4시간 이렇게 자는데 우리가 뼈를 튼튼해지게 하고 잠을 잘 자야만이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시간 자는 사람이 90까지 산다 그러면 3, 4시간 자는 사람은 50까지밖에 못 산다든지 60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차는 있지만은 수명, 요거는 미국의 이제 스탠포드 그 교수가 이제 그 실험을 한 건데 오래 잘수록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자야지만이 뼈를 튼튼해지게 하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침 저녁 이제 이포 횡격막 체조 같은 거 그런 걸 체조를 해가지고 코로 숨을 쉬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햇볕 같은 거를 이제 정기적으로 하루에 최소한도 1시간 정도 햇볕을 쬐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런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가지고 평상시에 활용을 하시면 건강하고 또 코 알레르기 없는 어린이, 또 기침 천식 없는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없는 어린이,
아토피 없는, 알레르기 없는, 이제, 이게 식구들, 건강한 식구들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식구들이 다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걸로 오늘 강의는 끝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애가 아토피하고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근데 녹차를 먹여도 될까요? 녹차가 이제 실험해 본 거 보면, 일본 그 녹차 전문 닥터가 이제 그 논문에서 발표한 거 보면, 녹차가 그 하루에 5잔에서 10잔을 마시면 알레르기 증상, 콧물이라든지 코막힘, 기침, 아토피 이런 거에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알레르기, 아토피 면역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녹차를 어른들, 특히 어른들은 아토피가 있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있으면 녹차 많이 먹는 게 좋고요. 또 아토피라든지 여드름, 기미 이런 데도 좋고 그 피부를 깨끗해지게 하는 성분이 카테킨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녹차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녹차를 커피 먹지 말고 녹차를 하루에 5잔, 10잔 많이 마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어린 학생들이 녹차 많이 먹어도 되냐 그런 질문도 있는데 녹차를 어른의 한 3분의 1 정도 어른이 티팩, 녹차 티팩 하나로 한 잔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 5, 6살 어린 유아라든지 어린이들 또 초등학생들은 한 티팩 가지고 3잔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페인 농도를 많이 줄여주면서 이렇게 녹차를 마시면 아주 녹차가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녹차가 아토피나 알레르기 면역도 튼튼해지게 하고요. 또 항암 작용도 있고 또 다이어트 작용도 있고 그래서 감기 예방도 있고요. 녹차에는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 녹차를 그렇게 집에서 잘 데려서 녹차 애용가가 되면 알레르기도 없애고 또 식구들, 자녀들 아토피도 없애고 몸도 건강하게 알레르기 없애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아토피에 대한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